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너도 누군가에겐 해줬겠지만 따스한 피. 눈높이를 낮춰라. 대검 방어! 공격 범위 확인. 차라리 아무것도 남지 마라. 행진의 꽃. 이것이 서곡의 피날레다. 왕의 비 하사한다. 대검은 머리가 좁아지지 않았을 텐데. 따스한 피. 네. 정확하게. 다음은 어디요? 따스한 피. 그래, 눈높이를 낮춰라. 잘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게. 따스한 피. 효율적으로 잘했습니다. 피를. 다음은 어디요? 주바이의 의뢰.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폭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그가 왔나? 차! 차! 다음은 어디요? 오베르튜레. 왕의 따스한 피. 너는 가족이 되기엔 약하군. 어? 이건 또 뭐야? T사의 로고인 것 같다만 전투 중에 부서진 것 같구려. 그 대표라는 사람 허버트랬나? 다른 날개와 많은 연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역시 W4하고도. T사뿐이 아니라 날개들은 이리저리 협력을 주고받는 사이인 경우가 많소. 오히려 아직 그리 이름을 날리지 못한 우리 림버스 컴퍼니에게 이리 급하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 보오만. 뭐 W4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겠지. 부서져서 속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 벽처럼. 아! 부서졌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 객실 자체도 엉망진창이긴 하다, 그치? 핏덩이가 붙은 의체 부품 및 조각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아 다수의 의체 해결사가 탑승했던 객실 칸으로 보인다. 아까 T사의 원정을 왔다던 해결사 사무소가 이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모델의 의체가 많이 보이네요. 의체를 사용하는 해결사들만 고용하는 사무소도 있다고 본 것 같다네. 혹시 이분은 이자는 분명 승강장에서 마주쳤었던. 우리에게 시비를 걸던 자군. 원정을 왔다 실패했다고 했었나? 이만한 숫자의 해결사들이었으니 진짜 원정이라고 말할 만도 하네. 부서진 팔만 한 다스가 넘을 것 같네만. 예비팔을 교체해가면서 썼던 것이지 않겠는가? 그것은 아마 다른 피주머니에게 저항하던 중에 발생한 흔적일 것입니다. 관리자님. 전쟁 때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체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니 자금이 허락하는 한 특별히 아끼거나 보호해가며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 물론 그런 녀석들은 자기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일찍 전사하곤 했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군요. 두 의견을 모두 기억해두겠습니다. 좋은 자세군. 당신 같은 사원들은 꼭 끝까지 살아남곤 했지. 네, 뭐 다행이었겠군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고립된 바다 위에서 마구잡이로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유쾌하진 않군요. 평소에는 열람한 정보에 간단한 추론만 곁들여서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그건 알 것도 같네요. 새까맣고 고요한 호수 위에서 어떻게든 식량을 구하겠다고 그물을 던져도 막막하거든요. 대체 여기가 어디쯤인지, 이곳에서 무언가 잡히기는 하는 건지 갈피 자체를 못 잡으니까요. 나 또한 보이지 않는 묘혈에 누운 기분인 것은 매한가지요. 눈에 맺힌 상과 코끝의 혈양만으로는 나아갈 길을 알 수 없으니. 그런데 파우스트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확히는 파우스트 씨가 오늘따라 평소랑 달라 보인다고 할지. 그건 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유해 보여서 좋네요. 그대에게서 본 적이 없던 모습이기에 퍽 신선하오. 그런가요? 승강장에 있던 팜플렛에 의하면 이 열차는 객실용 12칸과 화물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도달한 곳은 11번째 칸이므로 메피스토펠레스가 있을 13번째 칸을 제외하면 단 한 칸이 남는다. 높은 확률로 이 피주머니들을 만든 혈기를 마주할 것이다. 그래봐야 이것들 대빵이라는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다르겠어? 역으로 말해 그 많은 피주머니를 거느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위험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잘 알려진 정보는 아니지만 혈귀의 상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해결사도 있다고 합니다. 혈귀 사냥꾼이라 불리는데 정보가 사실이라면 전문가가 따로 있을 만큼 까다로운 존재일 테죠. 생각해보면 피주머니라는 것들은 맹목적으로 혈기를 따르는 일종의 군세라는 거잖아요. 사기 저하나 탈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자. 전쟁이든 일상이든
그런 자는 언제나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다 집어치우시게! 이런 천인 공로의 상황을 만든 범인을 잡으러 가는 건 아닌 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의 혈액을 휘발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본인의 손으로 그 자를 처단하겠네! 그러니 서두르세! 행진을 멈추지 마라. 이 좁디 좁은 왕국을 넘어 멸망한 그 땅으로 목표 위치로 돌격 중. 다들 왜 그런 표정이지? 왕자에게 인사를 올리러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웃어야지. 저자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자 저희가 처리해야 할 혈귀인 듯하군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예의를 갖춰라! 그쪽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한 번만 말해줄 테니 똑똑히 들어라. 내 이름은 카세티. 가족으로부터 도망친 제6권속이자 너희 위에 군림할 진정한 왕자이다. 이 열차에서 일어난 모든 사륙에 니놈이 벌인 짓인가? 왕자의 앞에서 무례하게도 질문이 많군. 하지만 모처럼 배가 부른 상태니 넘어가 주지. 자, 보다시피 이 열차는 근사한 식사를 위한 연회장. 피주머니를 마음껏 만들고 먹어도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오지. 그럼 나는 그때마다 만찬을 즐길 뿐이다. 얼굴에 여흥용 가면을 쓰고 있어. 인사할 생각이라면 얼굴 정도는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이 가면 떼어지지 않아. 될 수 없어. 내 손은 안 돼. 그래선 왕자가 될 수 없어. 가면 뒤의 모습은 흉하거든. 그래서 모두가 얼굴을 숨기기로 했지. 하지만 너희들의 피를 전부 마시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럼 그때는 가면을 벗을 수 있겠지. 내놈, 안면에 바느질을 한 자는 누구지? 솜씨가 제법이군. 당연하지. 이 가면은 감히 이름을 입에 담기 황송한 이 발사님께서 직접 제작하셨으니까. 하지만 너무 아파. 아니야, 웃고 있어요. 열심히 웃고 있잖아요. 저는 왕자랍니다. 정신이 획가닥해버린 놈이군. 다 웃었냐? 그러면 이제 몇 대만 좀 맞아라. 난 너희 같은 놈들이 좋아. 울고 짜고 바닥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것보다 달려들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놈들. 주위나 둘러봐. 넌 혼자야. 우릴 당해낼 수 있을 것 같냐? 히스클리프 씨, 방심하지 마세요. 상대는 이 열차의 수많은 승객을 피주머니로 만들어 온 자입니다. 방심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뒷칸에서부터 피주머니들은 보이는 족족 우리가 썰어버렸잖아. 숫자. 그래, 숫자가 중요하지. 몇 명이 방문했는지가 중요한 것. 기억하고 있어요. 난 말이야, 아주 강해. 그리고 이 새로운 왕국에서 물러날 마음은 조금도 없어. 이 왕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주머니들이 알아서 대령되지. 이런 나골이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버이들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풍요로움을, 이 쾌락을, 이 자유를.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든 왕국이에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아. 조금 의아하긴 하군요. 추측하건대 저 혈귀는 이 칸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 영향은 열차의 모든 칸에 미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할 뿐더러 가만히 앉아 있어도 피주머니가 대령된다는 건 잠깐! 자네는 설마 우리를 도와주러 이곳까지 와준 겐가? 저길 보게나! 저자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혈계일세! 저자만 처치한다면 그대가 보호한 승객들 모두 이 열차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거라네! 혈귀. 만약 피주머니가 아닌 채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혈귀가 더 있다면 정말 여기까지 왔네. 날개에서 의뢰로 준 해결사는 좀 다르구나. 나도 옛날엔 열심히 싸웠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네 팔 중에 3개가 뽑혀 나갔더라고. 그런데 이상하지? 팔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죽기 싫다라고. 그래서 빌었어. 살려주면. 피하세요, 돈키호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예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라고. 그 망할 발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 몰라? 가족들이 날 찾으러 온 줄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카세트님. 소개하지. 이쪽은 앞으로의 왕국을 위해 내가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만든 권속. 나의 왕국을, 가족을 함께 건설하고 있는 충실한 나의 종자이다. 말씀하신 대로 강한 놈들을 선별해서 이곳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칸의 인간들은 전부 형편없는 놈들 뿐이었기에 1등석에서 온 저자들을 카세트님에게로 보내주었습니다. 권속. 당신은 권속이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 하지만 이것만큼은 얘기할 수 있어. 그분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온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지. 권속은 뒤틀림이나 환상체가 만들어내는 하위계체의 개념과 유사하군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던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권속이 되기 전에 나는 그랬겠지. 자네가 저 혈기의 하수인이라는 소리인가?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붉은 눈에 대해 물어볼 땐 얼마나 놀랐던지. 의심했어도 내 눈은 붉은 빛을 내는 의안일 뿐이라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러면
자네가 보호하고 있던 그 승객들은 내가 말했지. 숫자가 중요하다고. 행렬은 길수록 좋다. 어린아이도 있었다네. 알아. 언젠가 커서 해결사가 되고 싶어 했지. 그런데 해결사가 될 바엔 피주머니로 사는 게 나아. 해결사로 살아온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 입 닥치시게! 정의롭고 이름 높은 해결사 같은 꿈을 꾸면 결국 실망하거든. 아니면 일찍 죽던가. 그 입 닥치라고 하지 않았는가!